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3강 클래스의 관계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는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는데요. 2강을 설명하자면 하나의 클래스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이제 3강부터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나와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의 상속이라든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방법, 추상 클래스가 뭐고 추상 메소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관계의 방식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관 관계라든지 포함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구성하고 그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게 좋은지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강의 목차들을 보면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페이스까지 각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내용은 패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패키지라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는 패키지가 뭔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패키지를 구성하고 바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바에서는 패키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관련 클래스들을 그룹화합니다. 즉, 유사한 특성을 갖는 클래스들을 모아서 별도의 하나의 폴더로 관리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클래스들, 저희가 앞으로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저희가 만드는 클래스들도 많지만 외부에서 사용되는, 즉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레임워크라든지 다양하게 존재할 텐데요. 그런 클래스들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패키지예요. 패키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클래스 이름에 대해서 유일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클래스들을 구성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트래블 클럽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유틸리티와 관련된 데이트 유틸이라는 클래스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주 많은 클래스들이 존재하겠죠. 그 클래스들을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엔터프라이즈 형태, 즉 대형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저 혼자만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발자들도 자신만의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만든 클래스의 이름과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클래스가 유일하게 구분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정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특정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로 만드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자바에 랭이라는 패키지에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후에 저희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이 랭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클래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바를 공부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클래스를 가는 관계를 구성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즉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가는 관계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의 한 축을 구현하는 것이 한 방향이라면,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제공되는 다양한 자바의 클래스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의 학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를 잘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 클래스들을 잘 사용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측면이에요.
이 부분은 4 강에서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앞서 실습에서 사용했던 뭐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들은 저희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라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클래스들을 사용한 것이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JDK를 설치하면 거기에 자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존재해요. 그 클래스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클래스들과 우리 클래스들을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패키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가 써 봤죠. 그러면 저희 또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저희도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패키지를 구분해서 제가 별도의 패키지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스트링 클래스와 제가 com.나무소리.course에 있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달라지는 거죠. 다르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클래스, 제가 만드는 클래스들을 전체 클래스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건 패키지를 나누어서 관리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면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패키지의 이름은 기업의 URL을 뒤집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도메인 URL 주소를 뒤집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무소리의 기준으로 한다면 io.나무소리에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을 하는 패키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도메인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두고 프로젝트 어떤 형태의 그 파트를 나누어서 패키지를 나누어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패키지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쓸 텐데요. 그때 이 패키지를 정의하는 이유, 패키지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 클래스를 임포트하는 방법, 즉 임포트 구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부에 있는 여러 클래스들을 사용하려면 그 클래스들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제가 어떤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해당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mport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돼요. 요즘에 와서는 저희가 다양한 이 통합 개발 환경 하에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클립스가 될 거고요. 인텔리제이가 되는데 이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저희가 어떤 클래스를 하려고 했을 때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임포트 구문을 자세히 보거나 지정을 하시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래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에 이 자바 파일 가장 상단에 임포트 구문들이 계속 추가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가 만드는 클래스에서 뭐 어떤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인 구분이 있어요. 어떤 구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패키지에 있어요. A라는 패키지에 제가 뭐 myClass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고 별도의 클래스들 뭐 B 클래스, C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러면 같은 패키지에 있는 B 클래스나 C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패키지가 있을 때 이 패키지에 있는 어떤 특정 D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제 클래스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은 별도의 임포트가
추가되지 않고요. 제 패키지 외부에 있는 클래스들을 임포트해 와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자, 패키지를 포함한 클래스명을 사용해서 이 외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데이트라는 클래스는 자바의 util 패키지에 존재하는 클래스예요. 그랬을 때 이 패키지명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이 자바 파일 가장 상단에 임포트 구문에 제가 앞으로 이 코드에서 자바 패키지의 util 패키지 밑에 date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임포트 구문을 주면 그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구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임포트 구문은 소스 파일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요. 포함시키는 클래스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자바 패키지의 util 패키지, 자바 패키지 밑에 util 폴더 안에 있는 클래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많은 클래스들을 모두 임포트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script 표시를 와일드카드 표시를 넣어 주시면 자바 밑에 util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임포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별표 표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단, 사용하려는 클래스가 두 곳 이상의 패키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아래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바의 util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들, 그리고 자바의 SQL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들을 임포트했어요. 그런데 date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에러가 나요.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date라는 클래스가 util 패키지에도 있고 SQL 패키지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패키지에 어떤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별표로 이 모든 클래스를 포함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클래스들을 직접 임포트 구문이 많아지더라도 지정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개발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음은 정적 임포트에 해당하는 스태틱 임포트 구문이에요. 스태틱 임포트는 이 스태틱 임포트문을 사용하면 정적 메소드나 필드를 클래스명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문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위에 보시면 임포트하고 스태틱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자바 랭의 시스템의 아웃필드, 이 시스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스태틱 필드인 이 아웃필드를 사용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서서 보셨지만 클래스 이름 점하고 스태틱 필드나 메소드에 대해서 접근을 하죠.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소드나 스태틱 필드는 클래스 이름 점하고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클래스 이름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스태틱 임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임포트를 하게 되면 system.out.println이 아니라 그냥 out.println, system.exit가 아니라 그냥 exi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자바 수업에선 다루지 않겠지만 나중에 단위 테스트라든지 이런 강의를 보시면 이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서트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할 때 스태틱 임포트를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src 폴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컴점 나무소리 혹은 io 나무소리 해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io 나무소리
점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폴더에 뎁스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나무 소리 밑에 뭐 자바 베이직 밑에 챕터 인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소스 코드들은 컴파일을 거치고 나면 자 bin이라는 폴더 안에 동일한 형태로 패키지가 구성되고 해당 바이트 코드로 이루어진 클래스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src 밑에 패키지를 구성하고 만든 자바 파일들은 이후에 컴파일 이후에는 빈 폴더 밑에 동일한 패키지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제가 기존에 저희가 코드를 했을 때 저희가 임포트를 하지 않고 사용했던 클래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앞선 2 강에서 실습을 진행을 할 때요. 실습을 진행할 때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도 사용했고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클래스는 저희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라 자바가 제공해 주는 클래스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별도의 임포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키지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패키지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단 메인 메소드를 정의를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메인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제가 만든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io.나무소리 챕터 03이라는 패키지, 지금 있는 이 패키지죠. 이 패키지 안에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자 시스템 우리가 콘솔에 이 문자 어떤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시스템 클래스인데요. 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보니 자바의 랭 패키지에 있대요. 자바의 랭 패키지에 있는 시스템 클래스. 자, 이 클래스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이 시스템 클래스를 이용해서 콘솔에다가 문자열을 출력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사용을 해 봤으니까요. 자, 이런 시스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는 자바의 랭 패키지 안에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인텔리제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이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익스터널 라이브러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인제 패키지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자바 베이스라는 곳에 가 보시면 여기에 해당 클래스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JDK를 깔았을 때 제공되는 여러 클래스들이 존재하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바 밑에 랭 밑에 보시면 이 안에 스트링 클래스부터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존재해요. 자 여러 가지 자 지금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도 여기 있고요. 밑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도 여기 있어요. 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열어보면 여기에 out이라는 필드가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자 스태틱 파이널 필드다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이걸 저희가 가져다가 쓴 거예요. 이 클래스를 가져다 쓴 건데 이 시스템을 가져다 쓴 건데 보시면 java.lang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저희 이 패키지 이그잼.java로 와 보시면 저희가 외부에 있는 어떤 특정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임포트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만약에 date라는 클래스, util 패키지에 있는 date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이 date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자, 이런 date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가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자바의 util 패키지에 있는 date라는 클래스를 내가 이 패키지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명시하는 건데 지금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나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없죠.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자바에서는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략된 코드들이 종종 있습니다. 디폴트 생성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종종 생략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코드들이 생략이 됩니다. 이 코드도요. 사실은 임포트 자바의 랭 패키지에 자 모든 것이라는 이 구문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클래스를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자바 클래스를 만드시면 이 코드가 추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자바의 랭 패키지는 java.lang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클래스들,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중요한 클래스들이 모여 있는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문자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클래스들이 사용될 거고 뭐 콘솔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혹은 입력받기 위한 또 시스템, 인, 아웃을 사용을 할 거고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클래스들을 java.lang 패키지에 넣어 놓고요. 이 임포트는 따로 개발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할 때 스트링 클래스라든지 시스템 클래스를 사용을 했을 때 별도의 임포트 구문이 생성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이 패키지가 무엇이고 패키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문들, 패키지라는 키워드, 임포트라는 키워드, 그리고 스태틱 임포트, 그리고 java.lang 패키지가 어떻게 임포트 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패키지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저희가 상속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